안녕하세요. 타로 전문가 아루나입니다. 저는 방금 웨이트 타로 기초과정 강의를 마친 상태인데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당사자가 아닌 대상이 타로 상담을 했을 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의 문제인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상담을 받았을 때 결과에 큰 영향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그런 방식의 상담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신다면 제 답변은 당연히 가능하다예요. 왜냐하면 타로의 결과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리적인 거리 자체를 뛰어넘어서 어떤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고 동시성의 원리로 카드 그림을 통해서 펼쳐지니까 사실 누가 본다고 해도 큰 틀에서 보면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비춰주는 그림이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제자 한 분이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까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컵1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컵10 자체에 합격이나 통과의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타로를 뽑은 당사자가 딸이 아니고 엄마이기 때문에 딸이 합격을 해서 가족끼리 축하를 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컵텐의 그림으로 결과를 보여준 거죠. 만약에 당사자인 딸이 같은 질문을 하고 카드를 뽑았다면 컵텐이 아니라 전차나 마법사, 여왕제 같은 카드로 통과할 거고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같아도 그 결과를 듣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카드로 보여주는 것까지 고려해서 읽으려면 우리가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더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카드를 뽑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아닌 질문을 하시는 분의 감정이나 바람이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시고 결과를 들으시라고 저는 항상 미리 안내를 드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당사자만큼이나 간절하고 이 질문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타로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신해서 타로를 뽑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전화 상담의 경우 그렇죠. 내담자의 마음이나 내담자가 궁금해하는 상대방의 심리도 볼 수 있고 또 물질적인 결과도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잘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게 타인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건 사실 누가 봐도 비슷한 흐름이겠지만요. 대신 카드를 뽑거나 상담을 할 때 만약에 내담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물어본다면 이런 사항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이 내담자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문제에 관여를 해도 되나? 그것이 적합하고 건강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내담자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다 상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이 내담자에게 적절한가?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인가를 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논의를 해서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중히 거절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담자한테는 상담 윤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상담 심리 학회는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있지만 타로 상담자는 모호한 부분이 좀 있죠. 결국 그 기준은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를 배신하고 간 남자친구가 몇 달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은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지 봐주세요.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선생님 심정은 너무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어요. 저라도 마냥 잘 살라고 빌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아는 게 선생님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잘 살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고 또 못 산다고 해도요, 우리 선생님 마음이 마냥 흐뭇하고 편안하기만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내담자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무조건 같은 질문을 고수한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신념이나 윤리보다 이분의 마음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면 기꺼이 함께 선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특히 타인에게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한테도 그 상담을 행하는 게 결코 좋을 수 없거든요. 카르마를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상담 장면에서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다시 질문을 만들었냐면, 제가 이 사람을 잊고 1년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내담자가 원하는 건 상대방의 불행이 아닐 거잖아요. 나도 다 잊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근데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고 또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타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내담자의 관심사를 옮겨줄 수도 있을 거예요. 결과를 맞추고 안 맞추고는 다음 문제예요. 물론 저도요, 결과를 잘 예측해야 우리 제자분들께 올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고 또 내담자에게 맞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해요. 공부 정말 많이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론을 잘 쌓는 것이죠. 저 역시 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또 받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수련도 해요. 저하고 인연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내담자분들께 카드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타로를 누가 보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담자든 상담자든 사실 내가 어떤 태도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에요. 상담자도 마찬가지. 저는 가족을 상담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원래 심리 상담의 경우에 가족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로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가끔 지인이나 가족이 요청을 하면 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카드를 리딩할 때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풀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더 절제하고 더 신경 써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조율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의심이나 불안이 높은 분들은 내가 타로를 직접 뽑아야 더 안심도 되고 그림을 같이 보면서 나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저 역시도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때나 멀리 있는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대신 카드를 뽑아서 읽어도 사실 큰 흐름에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우승자를 가리는 예측을 해봤거든요. 물론 그것은 실시간도 아니고 녹화 방송이기는 하지만 그때가 호로스코프 벨링 강의를 한참 할 때라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임상으로 안내드리고 싶어서 라운드마다 카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정확히 우승자를 가려내더라고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가 물질적인 결과를 읽어내는데 최적화된 덱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아마도 제가 그때는 누가 우승하든 전혀 상관이 없고 순수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리딩을 해서 결과가 더 명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 가족이 참가자다? 그랬을 때 예측을 하면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서 예측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내 것을 좀 덜어내고 온전히 내담자의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려볼게요. 좀 더 정돈된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화를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이가 굉장히 커요. 특히 전화 상담처럼 당사자가 앞에 없어서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더더욱이요. 우리 몸과 마음,
정신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타로 해석을 하면 메시지도 훨씬 더 잘 읽혀지고 그 에너지가 전해져서 서로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또 나와 공명하는 원석이나 에센스나 아로마 오일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명상이나 레이키나 호호포노포노, 주파수 음악 다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일단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상담실에도 타로를 뽑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매일 청소하고 가꾸는 편이에요. 언제 타로를 뽑더라도 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상담은 태도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내담자도 상담자도 얼마나 진지하고 또 집중해서 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깊이도 달라지고 타로 결과도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물리적인 거리도 초월해서 내가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공감하면서 결과를 읽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 주시고요. 공감해 주시고 응원하는 댓글도 늘 감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